Discrete Mathematics 이산수학 로직 애플리케이션 파트 동영상 강의입니다. 네, 잠깐 쉬고 다시 동영상 강의를 찍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뭐 따로따로 볼 테니까 그냥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텀블러에다가 음료수 넣고 얼음 좀 넣어 놓으면 뚜껑을 닫지 않아도 굉장히 계속 차갑게 유지가 되더라고요. 뭐 원리를 따지자면 이제 아래쪽 공기가 더 차가워지니까 이제 바깥쪽 공기가 여기까지 음료수 있는 데까지 다시 가기 위한 대류가 안 일어나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여튼 그런까지 생각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위쪽 빼고 나머지는 단열이 돼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 온도가 덜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밑에 자막 달아놓은 거는 이제 홍진경 유튜브 뭐 여러 가지 봐요. 뭐 피식대학도 보고,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해외 코미디언들, 미국 코미디언들, 영국도 있군요. 영미권 코미디언들의 뭐 스탠딩 코미디나 뭐 시상식 연설이나 이런 것도 자주 보는데, 최근에 이제 그 모델이자 방송인이자 사업가이신 홍진경 씨가 이제 공부를 하는 유튜브를 개설을 해서 공부를 주제로 뭐 공부에 관련된 것들을 뭐 자기가 진짜 공부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배우는 장면도 보여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되게 유머스러워요. 물론 이제 연예인들이 유튜브를 하는 게 좀 재미를 많이 추구하니까 그 유머러스한 부분이 많은데, 그것과 별개로 웃기기도 하지만 당연히 좀 배울 점이 많더라고요. 그 나이에 아이가 학교를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아이에게 뭔가를 잘 설명하고 싶고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한다고는 하셨지만, 실제로 이제 꾸준하게 2년 이상 공부를 했다고 증언도 있었고, 그 나이에 자기가 꼭 필요한 게 아닌 어떤 것을 그렇게 꾸준히 열심히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당장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되는 공부도 이렇게 하기 싫잖아요. 그리고 뭐 꼭 해야 되지 않는 것들 중에 여러분들이 꾸준히 하면 좋은 거, 뭐 영어 공부라든가 자격증 공부라든가, 이건 뭐 사실 당장 필요한 게 아니다 뿐이지 사실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나이가 어리니까 당장 와닿지 않아서 뭐 보통은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그 건강관리 이런 것들이 뭐 하면 좋다는 건 누구나 알고, 또 그 과정에서 또 즐거움을 느낀 사람도 꽤 있긴 있지만, 저처럼 그런 것들을 게으르게 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거기까지 가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난 못할 것 같아, 이게 이제 마음에 자리 잡은 거고, 어쩌다가 한번 하더라도 쉽게 또 포기하게 되고 그래요. 왜? 절박하게 내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이게 정말 힘든 일입니다. 정말 힘들어요. 필요하다는 걸 알아도 힘들고 필요하지 않은 건 더더욱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 홍진경 씨가 어쨌든 꾸준히 공부를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고 분야마다 좀 느끼는 게 달라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수학이나 이런 걸 풀면서 되게 즐거움을 느끼셨다는 거, 새로운 걸 배워서. 이건 되게 의미가 크다고 생각해요.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모든 요즘 사람들에게. 예전에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일상적으로 제가 학생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다른 동영상이 아니라 페이스북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군요. 얼마 전에 날짜 사흘,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할 때 사흘이 인터넷에 검색어로 뜬 적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 학생 여러분들이 인터넷 많이 하면 알겠지만 3일 연휴가 생겨서 대체휴일 때문에 사흘 연휴가 됐다, 연휴가 사흘이 됐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밑에 댓글로 3일간 여유인데 어떻게 사흘이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흘이라서 사자가 들어가니까 4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흘이.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했겠죠. 굉장히 다수의 사람들이 사흘은 3일을 말하는 우리나라 그 날짜 읽는 방법이다, 고유어로. 그랬더니 이제 또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 알았다는 것을 부끄러워하기보다는 그게 왜 필요해? 다 3일이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사흘 말고 3일이라고 했어야지, 그러면 안 헷갈리게. 되레 화를 내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가치를 폄하를 하고 내가 모르니까 몰라도 되고 상식이 아니다라고 오히려 공격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근데 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인터넷을 꽤 오래 했고 온라인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어떤 단점, 저의 어떤 나쁜 점이 이렇게 저의 모든 사람이 군데군데 마음속이나 이렇게 행동 양식 중에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측면 중에 어두운 지점들이 이렇게 인터넷에 이렇게 확대돼서 보이는 것 같아서 뜨끔뜨끔 놀라기도 하고 또 반면교사로 삼기도 하고 했던 그 많은 세월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은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는데 내가 모른다라는 것에 대해서 가치를 폄하하고 몰라도 괜찮다. 그걸 왜 알아야 되냐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 받아들여지는 세상이 되었나라는 의문이 들면서 아 그건 좀 곤란하다는 생각, 그건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이제 줄줄이 따라온 거죠. 그거의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 지금 홍진경 씨 같은 사람인 거예요. 몰라도 돼요, 사실 그분은. 뭐 지금 그분이 뭐 공부를 해서 다시 대학을 가시거나 무슨 학문을 하실 게 아니잖아요. 물론 뭐든지 알면 좋은 거지만, 그러니까 뭐든지 알면 좋은 거다라는, 뭔가 새로운 걸 알아서 기쁘고 몰랐던 때보다 알아서 좋다라는 거를, 이걸 알면 무슨 효용이 있어요라고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런 대원칙을 받아들였다라는 마음가짐 자체가 정말 정말 모범적인 거예요. 이건 뭐 다른 말로 표현할 길이 없어요. 모범적이에요. 저는 모든 사람이 그래야 된다고 봐요. 결과로서 지식이 많거나 결과로서 시험 점수를 잘 받았거나 이거는 어떤 경우에 필요해요. 그거의 효능은 좀 작아요. 인생 전체로 봤을 때는 오히려. 그런데 내가 모르는 걸 알고자 하고, 뭐 내가 여러분들끼리 친구들끼리 얘기를 하다가도 그게 뭐지? 그건가? 저건가? 이렇게 헷갈릴 때 그냥 지나가는 사람과 뭐지? 한번 찾아보자. 아 이게 그래서 그런 거네 라고 알고 싶어하고 확인하고 싶어하고 확인하고 알고 그렇게 그런 거구나 라고 아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의 긴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 마음가짐은. 그거는 제가 지금 공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만 모든 면에서 그런 것 같아요. 운동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분들, 운동에 대한 전문가들은 운동을 가지고도 똑같은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충고를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유튜브를 봤을 때 재밌다, 물론 즐겁게 보려고 그 스트레스 줄이고 이제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그 동영상을 보는 거니까 그걸 보면서 막 여러분들이 막 괴로워하라 그런 뜻은 절대 아니지만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그런 뭐 강박관념을 가지는 뜻은 절대 아니지만, 그런 사람의 태도가 옳다,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꼭 저래야지가 아니라 참 보기 좋다 라고 인정을 하는 순간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제가 예전에 대학원생들한테도 내가 너무너무 대학원생이랑 또 제가 이제 인턴으로 데리고 있는 학부생들을 데리고 하는 주중 세미나에서 일부러 이렇게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예전에 유퀴즈 언더블럭에 나이가 많이 드신 노인분들이 한글을 못 깨치시거나 그런 예전 그때 당시에 의무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학교를 못 나오신 분들을 위한 교육기관들이 있어요. 물론 사설이기는 하고 뭐 정부의 지원을 받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학교에서 이제 한글을 뒤늦게 배우시거나 뭐 또 다른 것들을 배우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막 한글날이었나요? 하여튼 뭐 그 기념으로 이제 그 학교를 찾아가서 그런 노인분들을 데리고 인터뷰도 하고 퀴즈를 막 어거지로 어떻게든 그분들이 맞추게끔 해서 상금도 드리고 했는데, 그 노 부부가 계셨는데 정말 힘들게 고생을 하셨어요. 학교를 다닐 여유가 전혀 없으셨던 인생을 살아오셨어요. 근데 이제 이런 학교를 발견을 해서 자기가 사는 곳에서 꽤 멀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가방을 메고 안에 책을 넣고 두 분이 손을 꼭 잡고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막 한참을 걸어서 그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분과 또 다른 한 분 할머니도 그렇고 되게 멀리서 이렇게 오시는데 그 과정을 이렇게 카메라가 이제 VJ가 따라붙어서 이제 찍어서 편집해서 내보냈겠죠. 그 얼굴이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그냥 그러니까 너무 설레는 거예요, 그분들이. 내가 몰랐던, 내가 뭐 물론 그게 한이 돼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이미 한글을 깨치는 단계는 넘어가셨어요. 한글은 다 이제 쓰실 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계속 가고 싶어요. 학교를 가서 내가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는 거. 누가 나에게 내가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고 내가 새로운 것을 배워서 알게 된다는 그 기회가 나한테 있다는 것이 너무 설레서 그렇게 학교를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 나이 든 몸을 이끌고도 너무너무 즐겁게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40분, 50분 지금 등교하는 학생들이 있을 때 절대 그런 표정이 아닐 거예요. 학교를 가시면서 그렇게까지 설렌 적이 얼마나 있겠어요. 저도 그렇고. 저는 평생을 공부하는 걸 지금 업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물론 제가 선생님으로서 지금 학교를 이렇게 아침에 운전해서 올 때 설레는 날들이 있긴 있어요. 뭐 학생들이랑 뭘 같이 행사를 하기로 한 날이라든가 제가 어떻게 준비했던 어떤 발표 자료랑 강의가 너무 스스로 좀 기대가 되는 날이라든가 그런 날들이 있긴 있는데 매일매일이 그렇게 막 즐거운 그런 등굣길은 제 인생에 있었나 싶은 그런 때가 있었나 싶은 정도였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게 너무 즐거운 그 순수한 즐거움을 보면서 아 우리 학생들 뭐 이런 건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대체 무엇이 저분들을 저렇게 행복하게 만들었는지 설레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뭔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나도 좀 설렜으면 좋겠고 특히나 우리 학생들이 아주 조금이라도 저런 마음을 좀 느끼면서 학교를 왔으면 좋겠다. 학교에 오면서 뭔가 기대되고 이번에는 지난번에 요걸 배웠으니까 이걸 배우면 이게 해결되겠지? 라는 생각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정말 열린 마음으로 오늘은 또 선생님이 어떤 걸 알려주실까 내가 잘 모르겠지만 열심히 또 따라가지겠지? 이런 마음으로 등교를 하는 그런 너무 큰 꿈인가요? 네. 그래서 홍진경 씨 유튜브와 이걸 결합해서 생각을 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도착 지점 물론 목표 지점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대학 공부라는 게 도착 지점이 중요한 것만큼 아니면 그 이상으로 거기를 향해 가는 거기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태도가 마음가짐이 정말 정말 중요하다. 그게 큰 차이를 일으킨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너무 혼자 좀 빠져들었나요? 길어졌으니까 네. 이런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로직 애플리케이션 바이너리 시스템 파트 calculation in binary system 그러니까 이진수로 계산하는 거 이거 사실 지난 동영상에서 이거 몇 분만 더 하면 되는 거라서 했어야 되는데 자꾸 이제 과거분사형을 한국어에 없는데 우리가 그 습관 때문에 영어 배운 습관 때문에 그런지 저도 했었어야 되는데 뭐 자꾸 이런 말을 하는데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 좀 집중력이 떨어졌었나 봐요. 네. 아무튼 보겠습니다. 이그젠플 두 개를 통해서 덧셈과 뺄셈을 간단히 우리를 이렇게 무시한단 말이야? 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정말 무시당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불쾌하면서 이 동영상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나한테 이럴 수가. 예. 자, 제가 뭐 이런 걸 묘사할 때 아직 어린 아기를 키우는 아기 둘을 키우는 아빠이기 때문에 쌍둥이 아빠이기 때문에 좀 유치한 표현이 들어간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나이에 안 맞죠. 덧셈은 뭐 그냥 10진수든 뭐 2진수든 다 똑같죠. 뭐 그냥 뭐 하고 올릴 수 있으면 올리면 되는데 다만 이제 올리는 기준이 10진수에서는 10이 넘어가면 올리고 2진수에서는 2가 넘어가면 올린다. 이것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11과 101을 더한다. 그러면 1011, 101 이렇게 쓰고요. 그러다 보면은 첫 자리에 1 더하기 1이니까 2잖아요. 2를 표현할 수 없죠. 10진수 2는 2진수로 1이 되잖아요. 네. 그럼 그렇게 죄송합니다. 1, 0이 되는 거죠. 네. 1, 0이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1, 0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죠? 네.
안다고요. 예. 맞아요.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1, 1, 또 1, 1이 되니까 0, 1 이렇게 올리고요. 네, 또 1, 1이 되니까 0, 1 올리고요. 또 1, 1이 되니까 0, 1 올려서 한 자리가 늘어났습니다. 1, 빵빵빵빵빵. 네. 일부러 이렇게 올림수 많은 걸로 고른 거죠. 네. 그 다음에 binary subtraction. 네, 빼기 보겠습니다. 10100, 1102를 빼겠습니다. 빼기는 뭐 반대로 하면 되겠죠. 빼기 10진수에서 빼기 하는 거는 그 윗자리를 하나 줄이고 10을 만든다 그러면 이진수는 윗자리를 하나 줄이고 뭘 하면 되죠? 네, 2를 만들면 돼요. 2. 그러니까 바로 윗자리가 아랫자리에 비해서 항상 2배로 커지니까 숫자가 2배씩, 그러니까 항상 위에 걸 하나 줄이면 아랫자리가 2개가 생기니까 2를 적으시면 됩니다. 그럼 8진법은 8이 내려올 거고요. 16진법은 16이 내려오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다 안다고요? 그럼 네, 알아요. 네,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자, 10100에서 1102를 빼면 0에서 2를 빼야 되니까 없으니까 위에서 하나 줄이고 2를 가져오는데 여기에 원래 0이었기 때문에 하나 줄이면 마이너스 1이 되죠. 네, 마이너스 1로 바뀌고 2를 가져와서 2 빼기 1이면 1이 됩니다.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에서 0을 뺄 수 없으니까 또 위에서 하나를 줄이고 2를 가져오는데 위에 자릿수가 1이었으니까 1 대신 0이 적히는 거죠. 그리고 2를 가져와서 2 마이너스 1을 서로 더해주면 그냥 1이 남습니다. 요 자리는 덧셈이고 아랫자리는 뺄셈이니까요. 그러면 또 0에서 지금 얘는 사라졌고 0에서 1을 빼야 되는 상황이니까 또 하나 가져오면 2가 되고 0에서 마이너스 1로 바뀌었죠. 0은 지워지고 그럼 2에서 1을 빼니까 1이 되고요. 마이너스 1에서 1을 뺄 수 없으니까 또 윗자리 1을 0으로 바꾸고 1은 지워지고요. 여기 2를 적으면 2 마이너스 1, 1. 2에서 마이너스 1을 더하면 1이고 거기다 또 1을 빼면은 0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11 됩니다. 되게 귀찮죠? 네, 되게 귀찮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면 그냥 뭐 정 귀찮으면 이걸 다 10진수로 바꿨다가 10진수로 바꿔서 계산을 하고 다시 2진수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네. 보시면 10100, 1, 2, 4, 8, 16 16과 4죠. 그럼 20 10진수로 20이에요. 빼기 1101 1, 4, 8이면 12에 13이죠. 그럼 7입니다. 그럼 7을 2진수로 바꾸면 되니까 1, 2, 4 다 1, 1, 1 적고 그 다음 빵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정 답답하시면 이렇게 사실은 검산하라고 이제 알려드리는 건데 2진수로 아예 칸 채워서 풀어라, 2진수로 뺄셈을 하는 방법을 보여라 라고 하면 원래 이렇게 적혀 있는 대로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헷갈리거나 자기가 쓴 답이 맞는지 확인하시려면 10진수로 바꿨다가 이렇게 다시 2진수로 되돌려 놓으셔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간단했죠? 이 페이지는. 네, 바이너리 시스템 파트 계속하고 있고요. Circuits for Addition입니다. Circuits for Addition. 덧셈을 위한 회로, 그러니까 덧셈을 하는 회로, 덧셈을 하기 위한 회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로를 만들어서 이진수 덧셈을 우리가 할 수 있게 해보자 라는 거죠. 자, 그럼 우선 half adder, 한글로는 반가산기라고 불려요. 네, 뭐 반 덧셈기 이렇게 불러도 됩니다. 그러니까 adder니까 덧셈을 할 수 있게 해주는, adder는 뭐 er 붙이면 뭐뭐를 하는 사람, 뭐뭐를 하는 것 이런 뜻이니까 여기선 장치이거든요. 그래서 덧셈 장치예요. 근데 half니까 덧셈을 반만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숫자를 반만 더한다는 게 아니라 반쪽짜리 덧셈기예요.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두 개의 바이너리, 한 자리 그 바이너리 숫자를, 그러니까 two binary numbers, one digit, two one digit binary number를 addition, 더하는 용도의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숫자를 더해서 결과를 내는 거예요.
숫자를 두 개만 더하면 되지 않아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그건 조금 이따 따져볼게요. 그러면 이진수 두 개를 더하는 경우에 가짓수가 몇 가지가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진수가 두 개니까 그 이진수를 P와 Q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한 자리의 이진수면은 각각의 이진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은 1 아니면 0이에요. 그죠? 1 아니면 0. 그러니까 가능한 가짓수가 P가 1 아니면 0, Q가 1 아니면 0이니까 가짓수가 총 4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벌써 이제 짐작 가시겠지만 앞에서 truth 테이블 혹은 input output 테이블 만들 때처럼 총 4가지밖에 없어요. T, T, TF, FT, FF처럼 11, 1빵, 빵, 1빵, 빵 이렇게 4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 더하기 1, 둘 다 1인 경우에 더하면은 1 더하기 1은 2인데 이진수에 2는 없고 1빵이죠. 이진수로. 그죠? 1 더하기 0이거나 0 더하기 1이면 둘 다 빵 1이 됩니다. 빵 1. 그죠? 둘 다 빵빵이 되면 그냥 빵빵이겠죠. 그러니까 그냥 뭐 빵이라고 적어도 되고 그냥 1이라도 적어도 되지만 1 더하기 1이 된 경우에는 자릿수가 결과값이 두 자리가 되니까 다 두 자리로 맞춰줬습니다. 그래서 인풋 아웃풋 테이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봤을 때 P와 Q는 우리가 덧셈을 해야 되는 대상이고요. P 더하기 Q가 CS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자리 숫자 CS가 되는 겁니다. 두 자리 숫자인데 뭐 이렇게 서로 다른 문자 CS를 써요 라고 하면 의미가 있어요. 캐리와 썸입니다. 캐리는 우리가 앞에서 덧셈 같은 거 할 때 살펴본 그 자릿수가 올라가는 숫자 있잖아요. 그걸 올림수라 그래요. 올림. 네.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인데 2가 될 수 없어서 1빵이 되니까 다음 자리로 올라가잖아요. 그걸 캐리라 그럽니다. 그리고 썸은 말 그대로 합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자릿수입니다. 같은 자릿수. 그래서 보면 요 1빵 빵 1빵 1빵 빵 1빵 1 빵빵 이렇게 4개의 숫자를 C와 S로 나타내면 이렇게 정리가 되죠. 마치 이제 두 개의 출력값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컴퓨터한테 더해라 이런 말 안 돼요. 그러니까 덧셈을 모르는 놈이니까 이런 경우에 1과 1이 들어오면 1빵으로 메모리에 저장을 해놔라. 합은 1빵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라는 걸 컴퓨터에 우리가 알고 있는 로직, AND, OR, 뭐 NOT 이런 것만 이용해서 어떻게 얘한테 그렇게끔 출력이 되게 그렇게 결과가 나오게 만들 거냐. 마치 스위치 누르면 불 들어오는 것처럼 기계는 무조건 시키는 대로만 하는 존재니까 그렇게 되게끔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건데 지금 인풋 아웃풋 테이블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인풋 아웃풋 테이블 가지고 로직을 구성하는 거 지난 시간까지 해봤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돼요. 우선 C에 대한 로직을 생각을 해보면 C는 1 빵빵빵이에요. 그죠? PQ가 111빵 빵 1 빵빵인데 결과값이 1 빵빵빵이다. 이건 뭐 너무 익숙한 형태죠. 그래서 뭐 누가 봐도 P and Q가 됩니다. P and Q. C는 언제 1이 된다? P와 Q가 모두 1일 때. 그 외의 경우에는 다 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죠. 간단하죠? 두 번째 S를 살펴보면 S는 언제 1이 됐냐면 빵 11빵이니까 요때 1이 됐어요. 언제? P와 Q가 서로 다를 때 1빵이거나 빵 1일 때 1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어떤 로직으로 표현했죠? 네, exclusive OR, P exclusive OR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우리는 이런 입력값을 넣었을 때 그러니까 총 4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런 4가지 종류의 입력값을 넣을 수 있고 덧셈에 있어서 4가지 경우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각각 이런 결과를 얻고 싶어요. 그런 결과가 나오는 자판기 말 그대로 기계를 만들고 싶어요. 그랬을 때 요 첫 자리는 P and Q가 출력이 되게 하면 되고 요 두 번째 자리는 P exclusive OR Q가 출력이 되게 하면은 우리 눈에는 마치 덧셈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인다 라는 겁니다. 실제로 컴퓨터는 이게 뭐 덧셈인지 뭔지 몰라요. 그냥 시킨 대로 한 거야. AND 출력하고 exclusive OR 출력한 거야. 그런데 그게 우리가 원하는 덧셈의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 컴퓨터에 들어가는 로직 서킷으로 구현을 할 때는 그러니까 회로로 구현을 할 때는 여기 아래처럼 이렇게 구현이 되는 겁니다. 보시면
캐리는 P and Q잖아요. 그래서 P, Q가 이렇게 and로 들어가서 그냥 끝입니다. 그죠? 여기에 P고 여기에 Q고 요 자리에 P and Q입니다. 그게 들어가서 그냥 끝이에요. 그런 다음에 지울 필요 없었는데 sum은 exclusive OR니까 OR도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and에 not이 들어간 거, 그러니까 P and Q에 not이 들어간 거랑 P OR Q가 들어간 거랑 이거 두 개를 and로 묶으면 네. sum이 됩니다. exclusive OR가 돼요. 네. 그럼 여기가 exclusive OR가 됩니다. 그래서 sum은 exclusive OR, carry는 and가 결과값으로 되게끔 이렇게 회로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떤 일을 행할 때 이걸 기계로 옮기는 과정이 뭐 여러분들이 그걸 뭐 반도체 디자인하라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논리적으로 뭔가를 구성을 할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가 있으면 그걸 인풋 아웃풋 테이블처럼 이렇게 뭐 아니면 다른 형태로든 이렇게 쉽게 논리적으로 딱 구별이 되는 형태로 정리를 하고, 그럼 이걸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 C와 S를 어떻게 만들어내야 되는지 감을 잡을 수 있고, 너무 지저분하니까 좀 지울게요. 네. C와 S를 어떻게 만들어내야 되는지 감을 잡을 수 있고 그 논리를 구성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이제 기계에 적용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회로를 만들게 된다 이겁니다. 이제 이게 왜 이제 애플리케이션 파트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덧셈을 하면 되는데 이게 왜 반가상기인가를 잠시 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ircuits for Addition, 이번엔 Full Adder 파트입니다. 방금 전에 하프 헤더를 봤는데 하프 헤더는 두 개의 한 자리 이진수를 덧셈을 하는 그 회로예요. 그럼 숫자 두 개 더하면 되지, 세 개면은 다시 또 더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 자리 숫자의 이진수 두 개를 더하려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여러 자리의 이진수 두 개를 더하려면은 한꺼번에 숫자를 3개를 처리해야 돼요. 3개. 3을 저는 이렇게 많이 하는데 예전에 미국 여행 갔을 때 3 이렇게 했더니 그거 뭐냐고 묻더라고요. 다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지, 이렇게 했더니 무슨 막 래퍼냐고 막. 여러분들 이렇게 안 하세요? 네.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왜 그러냐면 왜 한꺼번에 숫자 3개를 처리해야지만 여러 자리 숫자의 이진수 2개를 더할 수 있느냐? 방금 전 그 동영상에서 뭐 동영상이 제가 나눠놨을지 하나로 합쳤을지는 편집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네, 찍어놓고 편집하기 때문에 여기를 보시면 덧셈을 할 때 아래쪽에서 올림수가 나타나면 요 파트를 보시면 1 더하기 1 더하기 0 이렇게 3개의 한 자리 이진수를 덧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진수 달랑 2개 1011과 101을 더하는 거잖아요. 달랑 2개의 이진수를 더하지만 그걸 각 자릿수마다 이렇게 계산을 해 나가 보면은 실제로는 한꺼번에 3개의 이진수를 계산을 할 필요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따라서 반가상기로 얘는 계산할 수 있지만 얘는 계산을 못해요. 네. 그 다음 자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자리부터는 실제로는 올라오는 캐리, 밑에서 올라오는 올림수가 없어도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올라오는 게 없으면 0으로 표시를 하더라도 3개를 처리를 하긴 해야 돼요. 따라서 우리에게는 한 자리 이진수 3개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P 더하기 Q 더하기 R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결과값도 3자리가 될 거냐?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3자리가 안 되고 그냥 여전히 2자리예요. 왜냐? 최대가 1, 1, 1이에요. 그러면 더하면은 이게 10진수로 3이니까 2진수로는 1, 1이겠죠. 그래서 최대의 경우가 1, 1이기 때문에 3자리는 안 생겨요. 3자리는 안 생깁니다. 그래서 요것도 역시 우리가 경우를 따지려면 이제 PQR에 대해서 모든
그 인풋 가지수를 따져야 되니까 PQR이 각각 1과 0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총 몇 가지예요? 8가지가 있는 거죠. 8가지. 그래서 인풋 아웃풋 테이블이 여기 보면 PQR 기준으로 이렇게 8가지를 111부터 빵빵빵까지 8가지가 나타나 있고 그 결과를 C와 S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물론 이걸로 여러분들이 회로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이게 해보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걸 가지고 회로를 만드는 거는 좀 삽질이고 이 입력과 이 출력을 가지고 한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만 이해를 하시고, 이거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회로인 하프 헤더를 이용을 해서 좀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을 사람들이 생각을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바로 이렇게 로직으로 만들어도 되는데, 제가 가렸군요. 이걸 가지고 이제 바로 이제 로직식으로 막 만들어도 되는데, 막 P 어디 갔냐? 내가 P and Q가 어쩌고 저쩌고 좀 막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데 이게 너무 복잡해요. 해보면 가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당장 C만 해도 1이 되는 케이스가 4개나 되고 S는 1이 되는 케이스가 5개나 돼요. 그럼 그 5개를 다 OR로 묶어가지고 심플리파이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어요. 제가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수학자들, 논리학자들 다 해놨어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하프 헤더로 할 수 있는데. 하프 헤더로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냐? 그걸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직접 하지 않고 다른 방법, 기존에 있는 이 하프 헤더들을 사용을 해서 로직을 만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한 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P와 Q와 R 세 개의 이진수를, 한 자리 이진수를 더하는 과정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는 거죠. 네, 한번 단계 해보자는 거죠. 설명이 조금 길어질 수 있으니까 목을 좀 축일게요. PQR이니까 숫자 3개를 한꺼번에 더할 수는 없어요. 뭐 3개를 한꺼번에 더하는 건 안 해봤으니까. 근데 2개를 더하는 건 할 수 있다는 거죠. 2개를. 왜? 우리가 이미 하프 헤더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P 플러스 Q부터 하든 Q 플러스 R부터 하든 P 플러스 R부터 하든 어쨌든 3개 중에 2개만 먼저 하프 헤더에 집어넣는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P 플러스 Q를 먼저 할게요. 그러면 이걸 하프 헤더를 이용을 하면 두 자리 숫자 C와 S가 나옵니다. 앞에서 봤지만 하프 헤더는 한 자릿수 2개 P와 Q를 집어넣으면 역시 한 자릿수 C와 S가 나오죠. 올림수와 첫 자릿수 C와 S가 나옵니다. 그걸 C1과 S1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이 과정은 뭘로 한다고요? 이 과정은 하프 헤더로 하면 됩니다. 하프 헤더. 자,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이건 최대 2자리 숫자잖아요. 최대 1, 0이 되는 2자리 숫자입니다. 그걸 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거기다가 R을 다시 더해줘야 됩니다. 한꺼번에 3개는 못 더하지만 한꺼번에 2개씩은 더할 수 있으니까 R을, 이제 한 자릿수 R을 여기다 또 덧셈을 넣자는 거죠. 그러면 여기 한 자릿수, 여기 S1과 R의 계산은 이게 어차피 한 자릿수니까 또 하프 헤더로 하면 돼요. 얘는 하프 헤더로 할 수 있습니다. 하프 헤더로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올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올림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자리에 원래 C가 있었는데 새로운 C2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C1 플러스 C2가 돼요. C1 플러스 C2. 그러니까 C1이 원래 있었고 S1 플러스 R을 하면은 C2가 발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 C1 플러스 C2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C1 플러스 C2를 가지고 다시 세 번째 하프 헤더를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여기서 좀 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여기 S2가 PQR을 다 더한 거에 첫 번째 자릿수가 되는 건 확정이 났어요. 첫 번째 자릿수는 이제 계산이 끝났는데 여기 두 번째 자릿수가 C 플러스 C2로 지금 계산이 됐는데 그게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게 문제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왜냐면
C 플러스 C2가 특이한 성질이 있는 게 둘 다 1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둘 다 1이 될 수 없어요. 왜 그런지 볼까요? C1과 C2가 둘 다 1이 되려면, 제일 처음에 C1이 1이 되려면 C1이 1이 됐다는 얘기는 1빵입니다. C1이 1이 되는 순간 S는 무조건 빵이에요. 두 개의 한 자릿수 PQ를 더해서 C1이 1이 되게 하려면 1, 1이라서 S가 빵이 됩니다. 그죠? 1빵이 됩니다. 그럼 S가 빵이 되면 S랑 R이랑 뭘 더하든 R에 1이 있어도 C2는 빵이에요. 그죠? 그래서 C1이 1이면 C2는 무조건 빵입니다. 그럼 그 반대도 성립을 해야지 이제 무조건 베타적인 건데, 그럼 C2가 1인 경우를 또 살펴볼게요. C2가 1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두 개의 이진수 S1과 R을 더해서 C2가 1이 되려면 S1도 1, R도 1이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1빵이 될 겁니다. 그럼 S1이 1이라는 사실은 뭘 의미하죠? S1이 1이라는 사실은 C1이 0이라는 겁니다. S1이 1이면서 C1도 0, 1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앞에서 하프에 대해서 결과를 봤지만 S1이 1이라는 거는 PQ가 서로 다른 값 1, 0이거나 0, 1이라는 거고, 따라서 캐리는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C2가 1이면 C1은 0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개는 동시에 1이 될 수는 없어요. 동시에 0이 될 수는 있어요. 동시에 0이 될 수는 있는데 동시에 1이 될 수는 없어요. 따라서 세 번째 올림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X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최종 C는 어떤 성격을 가지냐면, 최종 C는 C1과 C2 둘 중 하나가 1이면 1이고 둘 다 0이면 0이에요. 둘 다 1이면은, 원래는 둘 다 1이면은 올림수가 발생하고 얘도 0이 되겠지만, 이 자리가 0이 되겠지만 그런 일이 안 생기기 때문에 그냥 이 둘을 OR로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계산한 거를, 지금까지 우리가 일반적인 덧셈을 하듯이 이렇게 계산을 해놓은 거를 하프헤더로 회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거 여러분들은 필기를 하셨으리라 보고 좀 지울게요. 너무 지저분하니까. 첫 단계 P 더하기 Q를 하프헤더로 계산합니다. P 더하기 Q를 하프헤더로 계산하면 C1과 S1이 나오죠. 여기서처럼 C1과 S1이 나옵니다. 벌써 목이 마르네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나온 S1과 나머지 하나의 수 R을 또 하프헤더로 계산을 하기로 한 거죠. S1과 남아있던 R을 하프헤더로 또 계산해서 C2와 S2로 출력을 또 얻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S2는 그냥 최종 S가 돼요. 한 자리 숫자는 뭐 더 이상 바뀔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 올라간 C2는 여기서 계산된 C1과 어떻게 결합한다고요? OR로 결합을 하면 됩니다. 왜? 둘 다 1이 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둘 다 빵이면 빵을 출력하고 둘 중에 하나라도 1이면 1을 출력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풋 아웃풋 테이블을 만들면 여기가 자리가 좀 부족한데요. 여기를 좀 지우고 쓰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딴 데 인풋 아웃풋 테이블은 딴 데 써도 되니까 C1, C2가 둘 다 1이 되는 경우는 아예 없고 1, 0, 0, 1, 0, 0입니다. 네. 그랬을 때 최종 C는 이 경우는 1, 이 경우는 1, 이 경우는 0이 되게끔 하려면 OR을 쓰면 된다는 거예요. OR. 그래서 이 C1과 C2를 OR 게이트에 넣어서 최종 C를 만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하프헤더가 있으니까 하프헤더를 이용을 해서 한 자릿수를 두 번 더하는 C1, S1 만들고 그거랑 나머지 숫자 하나를 더하는 요 단계를 거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캐리, 올림수 두 개를 최종적으로 OR로만 연결해주면, 이게 둘 다 1이 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OR로만 연결해주면 우리가 얻고자 하는 최종적인 두 자리의 이진수 C와 S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로직 게이트를 만들지 않고 이렇게 이걸 이용을 해서 이렇게 로직 게이트를, 로직 서킷을
구성을 하는 방법을 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요거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쉬워요. 뭐 그렇지 하고 쓱 지나가면 쉬운데 또 어떻게 어렵게 생각하려고 들면 또 마냥 어려워서요. 네, 제가 좀 천천히 시간을 들여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천천히 보시고 네. 그렇게 된 거구나 라고 네. 잘 이해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뭐 조금 떨리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설명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뭐 동영상이 너무 길어질 때마다 이렇게 클로징을 찍어서 좀 나누는데 또 다른 과목 그 중간 설문조사에서 볼륨이 작다는 얘기가 들려와서 좀 소리도 크게 하려고 신경을 쓰고 있는데 중간중간 또 마이크에서 제가 멀어지거나 이렇게 태블릿 보다가 또 좀 긴장을 놓으면 혹은 좀 걱정되거나 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말을 하려고 들면 목소리가 작아지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제가 원래 뭐 기본적으로는 목소리가 작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실강에서는 그렇게 그런 문제를 겪은 적이 없는데 온라인에서는 제가 아무래도 이 동영상 프로그램들, 녹화하는 프로그램이나 편집 프로그램들에 익숙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니까 뭐 제가 프로 유튜버도 아니고 그럴 일도 없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을 제가 미처 캐치를 못하거나 제대로 마감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의견들 꼭 공부에 관련된 게 아니라도 전해주시면 댓글이나 뭐 이렇게 의견으로 보내주시면 좀 반영을 해서 더 좋은 강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강의가 공부하는데 늘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복습, 예습 잘 하시면서 어려운 게 있으면 언제든 저에게 질문해 주시고 그게 아니더라도 제가 항상 그런 말 넣다 보니까 진짜로 좀 찾아와주는 학생들이 몇 명 있어서 너무 반가운데 그런 거 아니더라도 그냥 저 개인적으로 그냥 뭐 저 교수가 궁금하다거나 뭐 교수님이랑 뭐 알고 지내고 싶다거나 이런 반가운 그런 의도로 좀 찾아와 주시면 되게 즐겁겠습니다. 기쁘겠습니다. 그럼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 동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죠. 안녕히 계세요.